안녕하세요. 청약에 계신 IMP 정지영입니다. 여러분 2021년이 이렇게 저물게 되네요. 하지만 우리의 내 집 마련은 내년에도 계속되어질 건데요. 어디를 내 집 마련해야 될지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에 떠오르는 지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 영상 꼭 보시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유동성과 공급입니다. 사실 유동성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인데요. 작년에 이제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얼어붙어 있는데요. 이제 1월 달 이렇게 새롭게 한 해가 시작이 되면 사실 대출에 대한 총량이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대출의 총량은요, 그 은행마다 이만큼 대출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도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의 측면으로 봤을 때 내년에 떠오를 만한 지역은 어디일까? 봤더니 인천입니다. 누군가는 인천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정 수요만큼 있었다가 갑자기 내년과 내후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사실 이번에 분양했던 단지들이 아직 카운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2024년도에는 반토막이 뭐예요? 3분의 1 토막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바로 오르면 좋죠. 하지만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라든지 어떤 일반 세율의 양도세 측면으로 집을 샀다가 바로 팔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초보자들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내가 사자마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인천이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는 건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면 인천은 빌라만 많고 아파트가 되게 없었는데 살만한 곳이 된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지금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호갱노노에서 살펴봤는데 지금 서구가 제일 많고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많은 이유는 검단 신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와 미추홀구가 많은 건 재건축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수구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가 있겠죠. 중구도 마찬가지로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영종도의 입주 물량하고 같이 됩니다. 보니까 서구, 중구, 연수구는 대규모 택지지구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부평구하고 미추홀구는 바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지가 많은 거죠. 기존에 인천에 거주했던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데 부평구를 추천합니다. 부평구 안에서는 두 가지 핵심 축이 있는데요. 바로 부평역 인근에 재건축 재개발과 그 다음에 지금 청천역 7호선 라인의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이 이게 입주 물량으로 흔들린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태풍이 몰아치면 그 주변은 초토화되지만 태풍의 눈에 들어가면 사실 여기가 태풍이 불었나?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지금 인천시장에 들어가서 내 집 마련에 적합한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이 2년 뒤에 가면 감사합니다라는 성지 영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안양시입니다. 요즘 안양시 집값 떨어진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근데 뭐야, 떠오르는 지역이라는데 집값 떨어지는 지역만 알려진다고요? 여기서 안양시가 집값이 떨어졌던 원인을 살펴보면요, 2021년도에 정말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만 보는 게 아니라 안양시 인근에 과천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의왕시까지 같이 보면 사실 올해 이쪽에 물량이 상당히 많네요. 특히 경기도 과천까지 많다 보니까 지금 안양시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양시에 내 집 마련하러 가야 되나? 그렇지만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안양시 안에는요, 인천과 다르게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양에는 평촌 신도시가 있는데요. 사실 세 번째로 제가 꼽는 내년에 뜰만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바로 일기 신도시인 거죠. 뭐야, 일기 신도시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낡았잖아. 그렇습니다. 많이 낡아서 일기 신도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일기 신도시가 무려 30년 연한이 됐습니다. 30년 연한이 됐다라는 건 재건축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일기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먼저 분당, 평촌, 삼본, 중동, 일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주택수만 보더라도 분당이 가장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일기 신도시의 노후주택 비율도 상당히 분당에 많습니다. 분당은 그런데 25년 이상 가구수 대비 새 아파트가 많은데요. 이것은 아마 바로 판교 신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일기 신도시 안에서 노려봐야 되는 것, 리모델링. 뜰만한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분당 신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자역 인근에 주공 5단지, 그러니까 한솔주공 5단지입니다. 한솔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수가 17평, 18평, 20평, 30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솔주공 5단지가 제일 먼저 지금 이주하고 입주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조감도까지 보게 되면 30년이 넘은 분당 신도시 안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중간에 딱 생기는 겁니다. 사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지가 입주를 하고 가시화된다면 정말 분당 신도시 내에서도 리모델링이 바람이 정말 많이 불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했던 리모델링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재건축 또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안에 재건축,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바람까지 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촌 신도시 안에서는 1호가 있습니다. 그 1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평촌 신도시의 범계역 인근인데요. 범계역 바로 초역세권에 목련 2단지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열심히 추진 중인데요. 와, 허가행위 동의서 75% 이상 달성. 이게 뭐냐면요, 허가행위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의 관리처분하고 같은 거예요. 새로 짓는데 여러분 동의서를 75%를 하고 구청에다 내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가시화된 게 별로 없었는데 가시화되고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모델링 바람과 재건축 바람이 되면 새 것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정말 집값이 들썩들썩인데요. 지금 보면은 인천하고 안양 입주 물량이 많아서 정말 적진을 향해서 가서 깃발을 꽂는 기분이고, 사실 집값이 오를지 말지 걱정이 되지만 일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리모델링 바람과 재건축의 바람을 맞이하면서 집값 상승까지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근데 서울도 내 집 마련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오를 만한 곳이 어딜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3년치 입주 물량인데요. 이제 미래에 입주할 물량입니다. 서울은 없다 진짜 없네요. 재건축 재개발에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그나마 강남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인데요. 사실 이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제가 앞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물량도 없고 그 여파로 해서 최근에 집값의 조정은 받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조정은 받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데는 계속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비싸죠. 서울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25개구 안에 들어와도 안전지대에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만큼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월세야 뭐 말해 뭐해 많이 부족하고요. 하지만 서울 자체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밀려나가는 수요도 있죠. 계속해서 서울에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인천과 경기도로 계속 밀려나갈 것 같지만 인천과 경기도가 너무 많이 오른다면 또 이렇게 서울로 회귀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역보다 상품에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최근에 올해 정말 핫했던 상품인데요. 오피스텔, 생활력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꼬마 빌딩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이거 올해 이제 완전 이슈가 되잖아요. 그 상품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상품이에요. 세금에 대해서는 사실 자체적으로 취득세 중과, 그러니까 우리 다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사면 12% 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는 4%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9%대니까 주택을 사는 것보다 세금이 절약되는 상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품들이 내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 상품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돼야 될 건 내 집 마련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보다 상품으로 해서 올해 뜬 상품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규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력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청약홈에서 이제 접수를 안 만드는데 청약홈에서 접수를 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또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뉴스를 볼 때는 요게 변화되는 게 뭔지, 그러다 보면 이 상품에 대해서 선택할 가치가 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 또 상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10년 동안 불리워질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서울 안에 있는 재건축 지역인데요.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물량이 부족한 건 일시적으로 정말 재건축 재개발이 멈춘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세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수요는 증가되고 물량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품에 새 것이 되는 것에 대한 투자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광역시랑 지방에서도 이 상품은 아주 내 집 마련할 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내년에 뜰 상품이라는 거죠. 2022년도에 뜰만한 지역, 그리고 정말 전망이 좋은 지역,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딱 꼬집을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